1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강산이 7번도 더 바뀐 세월. 그 시간 동안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신이 최고가 되는 21세기에도 꿋꿋이 고집해온 상투와 한복 차림. 그 이유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의 예지와 효제 충신, 효와 예를 사람의 근본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쳐온 큰 훈장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자리한 충남 논산. 그곳엔 산 높고 골 깊어 옛사람들이 범골이라 부르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한편엔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보금자리기도 한 서당이 있죠. 그리고 이곳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기상 학교 가자. 기상 힘내라. 한창 아침잠 많은 아이들에겐 너무 이른 시간. 겨우 일어나긴 했지만 달콤한 잠의 유혹을 떨치진 못합니다. 천하장사도 못 들어올린다는 눈꺼풀은 천근만근. 왜 이리 무거운지. 하지만 큰 훈장님 앞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세상의 모든 장영종 시계를 합쳐도 이보다 더 끈질길 수나 없는 훈장님의 기상 알림. 졸린 눈을 비비며 결국 모두 일어나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은 아이들 스스로 합니다. 큰 훈장님은 책상에서 하는 공부 못지않게 이 또한 중요한 공부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잘한다. 이제 그렇게 자꾸 배워야 돼.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지. 다 공부야.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딱 없어서 빗자를 얌게 들고 해요. 실실 날리지 말고. 양,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오른발, 왼발. 읍. 양, 왼발, 오른발. 읍. 모두 잘 잤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지? 네. 좋은 말과 좋은 행실. 선행만을 찾아 해도 인의지 실천하고 교제 충실. 아침이 되면 우더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서당의 하루. 우리의 실천 배우기를 힘쓰자. 큰 훈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르게 살라는 유학의 가르침을 되새기죠. 하루의 시작도 마무리도 인사로 이뤄지다 보니 아이들 역시 예절을 자연스레 익힙니다.
한편 그 시간 식당에서는 아침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바쁜 이분은 큰 훈장님의 아내이자 서당의 안주인인 할머니.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도 4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 거뜬히 준비할 정도로 정정하시죠. 식사 준비를 돕던 큰 훈장님의 며느리와 아이들도 아침 문안을 잊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받은 밥상이지만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서당에선 아침밥을 먹어야 공부도 잘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식사를 꼭 챙겨야 하죠. 집에서라면 아침밥을 거르고 잠투정을 했을 아이들. 하지만 음식을 받아줄 부모님 대신 엄한 훈장님이 계시니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서당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서둘러 훈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통학버스로 향합니다. 권승아, 유효진, 그 다음에 3학년에 이지환, 김정우, 김우창, 이나영, 박민정.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봉암 훈장님은 큰 훈장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서당이 외진 산마을에 자리하다 보니 통학길이 불편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차로 10여 분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학교. 교문에 들어서기 전에도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는 인사.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절이고 거의 교육이에요, 진짜. 이제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좀 비웃어서 지금 세대가 됐는데 저러고 다닌다, 옛날 캐캐 뭔가 한다 그랬는데 내가 항상 인사를 걱정하니까 내가 물건을 싣고 가잖아요. 차에다가 싣고 가서 물건 풀어 가면은 안녕하세요. 나는 공손히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서 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같이 따라서 제를 해요. 자연히 그렇게 해줘. 내가 함으로써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지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요. 나는 극진이 하는데 자기만 앉아서 그냥 공만 끄떡 흑었어요. 자기도 일어나서 해주지. 처음에는 그냥 얼마 동안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뭘 가르치냐면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조심하는 거. 우리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것이 예절이고 거의 교육이에요, 진짜.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조용해진 서당. 한가로운 때를 틈타 큰 훈장님이 산책에 나섭니다. 꽃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큰 훈장님. 산책길에서 고운 꽃을 보자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마음을 화하게 해주잖아요. 꽃 보면 마음이 즐겁고 웃음이 나와. 꽃 보고 우는 사람 없어. 성질낸 사람 없고. 예쁜 것 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다지만 큰 훈장님의 꽃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쁜 꽃을 보면 꼭 구해다 심는다지요. 덕분에 서당 곳곳엔 계절마다 갖가지 꽃들이 환히 피어납니다. 그 시가 향은 백합이 좋은데 벌써 다 졌어요. 꽃을 보면 마음이 즐겁듯 서당 역시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환이 해봐. 시험을 본 중학생들이 일찍 서당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잘 갔다 왔냐? 시험 잘 봤냐? 네. 뭐가 아니에요. 열심히 잘했어야지. 모처럼 일찍 하교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지 시무룩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훈장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심란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 큰 훈장님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는 글자는 인의예지와 효제 충신. 좋은 성적보다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리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인의예지 효제 충신. 평소 훈장님이 늘 강조하던 말이기에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빨리 와라 누구. 양현무 오늘 시험 잘 봤냐? 서당에 들어온 의환이가 다시 훈장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로 4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환이는 서당의 맏형 격이죠. 다른 아이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예의 바릅니다. 우리 이화이는 할머니가 어딘가 우리 손자 잘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잘해 연기. 아이고 선생님 덕택입니다. 훈장님 덕택입니다. 그런데 의환이가 봉암 훈장님에게 건네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가정통신문이네요. 서당에선 훈장님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도 참여 가능하신 분들 연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서당에서 이제 훈장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걷어. 한편 책가방을 내려놓은 아이들은 청소가 한창입니다. 서당에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각자 맡고 있는 구역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제대로 청소를 하긴 쉽지 않죠. 하지만 서당에서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은 스스로 청소해야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어미새 주위에 아기 새들처럼 모여들었네요. 흔들려서 뺀 거야? 아까 얘요? 뭐 먹다 빠졌어? 그냥? 그냥 학교 나와가지고 흔들다가 빠졌대요. 다행이다. 차렷. 건배. 엄마처럼 친근하게 응석도 받아주는 훈장님이지만 우더른께 지켜야 할 예절은 지키는 아이들. 인사를 통해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말 한마디 더 나누는 동안 정도 더욱 깊어집니다. 공부할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글을 읽는 소리가 유난히도 쩌렁쩌렁한 우창이. 종도 경백수요 부신 작정산. 서당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한문 공부를 기특하게 해냅니다. 별을 심음에 백수를 갈고 뗄나무를 짊어지며 청산을 쪼개더라. 부지런히 배우면 귀한 사람이 되고 배우지 않으면 천한 사람이 되도다. 자식이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던 옛말이 있죠. 우창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성균이는 명심보감을 읽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맞닥뜨렸기 때문인데요. 서당 유학생활 4년 동안 공부한 책만 해도 4권. 사자소학과 추구, 동몽선습을 거쳐 어느덧 명심보감에 이르렀지만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져서일까요?
글자는 알아도 뜻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땐 물어보는 게 최고죠. 큰 훈장님의 장남인 대산 훈장님이 뜻을 풀어줍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나쁜 마음, 여기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게으른 마음. 정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그 마음이 정신을 지배하게 돼. 잘하면 내가 글 공부는 7살 막내 중인 하란이와 인규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이제 겨우 한글을 깨우칠 나이. 하지만 뜻을 알든 모르든 열심히 따라 해봅니다. 부모님께 물건을 드리거든. 부모님께 물건을 드리거든. 이하랑 손가락 여기 대봐. 부모님께 물건을 드리거든. 드리거든. 슬슬 잠이 밀려오고 배도 출출한 오후 시간. 이럴 땐 먹는 게 최고죠. 오늘 준비된 간식은 찐감자입니다. 큰 훈장님이 직접 농사지어 거둔 것이죠. 아이들 입맛에 맞을까 싶지만 찐감자는 서당의 인기 간식. 처음엔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잘 먹지 못했던 아이들이지만 서당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한 먹을거리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문 공부 후 각자 자유로이 공부하는 시간. 학습지도 풀고 중국어 회화 같은 특별 수업에도 참여해야 하죠. 한학만 공부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서당. 공부에 열중하는 사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어둠이 한창인 새벽 2시. 밤잠 없는 사람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을 시간이지만 큰 훈장님의 하루는 이미 시작입니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몸을 씻고 심신수련을 하죠. 전신의 맥을 고르게 하고 기의 순환을 돕는 운동. 잔병치레 없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서당의 아이들이 그러하듯 훈장님 역시 주변 청소를 잊지 않죠. 일찍 일어나 주위를 정돈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것 또한 매일 새벽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 큰 훈장님은 홀로 경건하게 보내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지도 언 40년째. 하지만 큰 훈장님이 처음부터 전통만 고집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상투를 틀지 않은 보통 청년이었던 큰 훈장님. 도시에 나가 채소며 털실 등 온갖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기도 했죠. 그러다 벽돌 공장을 운영하며 직접 2층 집도 지으며 큰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늘 잊지 않은 건 바로 예절이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한복 차림을 고수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녀들도 큰 훈장님의 뜻을 잊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당의 훈장이 된 봉암 훈장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분가하는 여느 삶 대신 전통적인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고루한 건 아닙니다. 휴대폰도 쓰고 문명의 편리를 누리되
전통적인 가치는 지켜나갔죠. 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사는 이유. 그건 바로 부모님께 배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님이 이번 일요일 날 올라나. 예. 효에는 되게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효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또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많이 저희에게 큰 그 기둥이 내주시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님은 같이 저희를 많이 이끌어 주세요.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 때는 또 같이 힘이 돼주고 또 같이 또 즐거울 때는 같이 기뻐해 주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또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교육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질서라. 부모에게 효도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뭐든지 다 잘해. 불효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 잘못하고 나쁜 일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뭔 병이냐? 떳떳이 못한 것보다 더 큰 병이 없다. 난 그것이에요. 어디 가도 떳떳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걸 권하고 싶어요. 다 떳떳하게 살자. 예, 숨어서 하는 일을 하지 말자. 숨어서 하면 남을 속이는 것이다. 지리한 장맛비가 오다 모처럼 볕이 든 오후. 이때를 놓칠세라 큰 훈장님이 서당 옆에 자리한 텃밭에 나섭니다. 큰 훈장님 부부가 직접 짓고 있는 텃밭 농사. 서당 아이들에게 먹일 찬거리와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죠. 이른이 넘은 나이. 자식들은 힘들게 농사 짓지 말라고 다들 말렸지만 큰 훈장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꾀도 이렇게 전부 심어놓은 것이 몇 가마에 나요. 근데 1년 내에 애들 그 기름 짜서 먹여요. 사 먹는 기름보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런 기름 짜서 우리가 직접 갖다 놓는 거예요. 아이들 먹이는 재미에 두 내외가 오순도순 짓는 농사. 그러다 보니 심은 농작물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름 간식으로 안성맞춤인 옥수수는 수염이 까매질 정도로 잘 익었고 칼칼한 고추도 실하게 익었죠. 하지만 일일이 김을 매며 짓는 농사다 보니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쪽파밭에 잡풀이 왜 이리 빨리 자라는지 하나하나 김을 매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밭에 다니면 벌레 저기 아유 쉬운 일은 아니야. 쉽지 않은 농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를 먹어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오래 있은 게 익혀서 먹는 걸 알아. 이건 먹는 것이다 한 걸 알아가지고 지가 잘 먹어요. 처음 온 애들은 안 먹어요. 그리고 여가 있는 애들은 잘 먹어. 오래 있으면 자연히 먹게 돼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먹는 것이 음식이거든요. 여기서 사는 화학 제품 들어간 것보다. 서당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지환인 모처럼 서당에 찾아온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훈장님 말씀 잘 듣고 무조건 훈장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어? 이거? 7살 때 처음 서당의 방학 캠프에 참여했던 지환이. 그렇게 길지는 그 뒤 않은데. 서당을 오가다 작년부터는 아예 서당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아직은 엄마 품이 더 좋은 아이지만 서당 생활을 하며 지환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얘가 이번에 살이 계속 쪘어요. 응? 안 돼. 엉덩이 만지면 왜 이래? 아유, 잘생겼어요. 아, 다리는. 그때는요, 제가 같이 있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피자, 뭐 치킨 막 항상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그때 2레가 쪄갖고 왔어요. 키는 조그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살 쫙 빠지고 지금 살이 탄탄하고 건강하고. 외아들로 나고 자란 지환인 세상 무엇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당에 보낼 결정을 하기까지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컸죠. 귀한 만큼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니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고 달고 기름진 음식만 찾다 보니 자꾸만 살도 쪘습니다. 그래서 또래에게 놀림을 받는 일도 생겼죠. 고민하던 부모님은 아들이 보다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요. 예의 바르고 예전에는 위아래가 없었고 뭐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 이쁘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쁘다는 소리를 할아버지한테 들어야 되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큰절하고 이제는 엄마 막 반말했거든요. 지금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물 갖다 드릴게요. 항상 진짜 효도를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뿌듯하고. 서당의 막내 하랑이에게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대로 공손히 인사를 마치고 쑥스러워진 하랑이. 그런 하랑이가 아빠는 마냥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시험아, 야, 하랑이 수박 좋아한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사갖고 오셨네? 유치원에서 물놀이를 간다는 소식에 수박에 수영 장비까지 꼼꼼히 챙겨온 아빠. 하랑이에겐 늘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이거 래쉬가 돼요? 좋다. 좋아요. 좋아요. 아빠 선물에 하랑이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습니다. 뭐 하고 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왔어요. 그랬어요? 친구들, 형님들 아니야? 네 친구가 인규는 집에 갔는데 오늘 다 형님들 아니에요? 형님들이잖아. 12개 있어? 아이가. 아직 전니가 다 빠지지 않은 어린 하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하랑이를 서당에 보낸 건 이곳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뭐 형, 누나, 뭐 동생, 뭐 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할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가 얘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해서 생각을 막 하다가 얼핏 그 누구한테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이런 데를 체험을 하고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봐서 한 두세 번 왔죠? 네, 두세 번 와서 이렇게 시설도 보고 놀러도 보고 하니까 아이도 처음에 왔는데 마치 면허본 온 것처럼 안 가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아이를. 집에 다시 가려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한참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만족이고, 아직 하랑이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맞아. 가방은 자꾸 아직 잔손이 많이 가는 7살 하랑이. 엄마처럼 챙겨주는 해당 훈장님도 함께 있어서 하랑이는 늘 밝습니다. 선생님한테 맨날 안내문을 못 주지? 네. 여기 하랑이 이름 선생님 써놨으니까 내 유치원에서 물놀이 갔을 때 잘 챙겨야 돼? 네. 선생님 다 이름 모자까지 해서 다 적어놨어? 네, 난 다 알아요. 그래. 위아랑. 또 여기 위아랑 위하. 모자에는 하랑이만 썼어. 무더위가 한창인 오후. 서예실에서는 더위도 잊은 채 붓글씨 연습이 한창입니다. 서당에서는 한화 공부뿐만 아니라 붓글씨 또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휴대폰이며 컴퓨터를 쓸 일이 많은 요즘, 글씨를 쓸 일은 점점 줄고 있지만 서당에선 다릅니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 또한 바르기에 같은 자를 수십, 수백 번 쓰며 수양을 하죠.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써야 비로소 늘어가는 서예. 지난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는 아이들의 붓글씨. 그 모습이 큰 훈장님은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승근이 지금 얼마 됐냐? 저요? 응. 7개월인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 그새 그렇게 됐나? 나 그저께 온 것 같은데. 날로 발전하는 아이들의 실력을 이끄는 이는 큰 훈장님의 장남인 대산 훈장님입니다. 대산 훈장님은 이미 수많은 서예 공모 대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가. 작년 서예 대전에서 입선한 의환이 역시 대산 훈장님의 지도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죠. 여기가 부족하다 하면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장 써서 두 장 중에 이제 괜찮은 것을 이렇게 내는 게 좋아. 한 장 쓰고 마음에 든다고 바로 내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알만한 서예 작가가 됐지만 사실 대산 훈장님의 첫 번째 서예 선생님은 아버지인 큰 훈장님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글씨를 쓰며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지금은 서예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새기며 매일 정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글씨를 쓰다 보면은 틀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에서 안 됐다고 해서 접고서 새로 시작하면은 항상 그 부분을 지낼 때마다 그게 징크스가 돼서 작품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두 글자 안 되더라도 끝까지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제가 느낀 교훈은 인생도 한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다가 지금 인생이 잘못됐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내가 지금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바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바르게 살기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인생이 남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승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 조용하던 검도장이 모처럼 소란스럽습니다. 자, 정좌! 상! 잠깐 있어. 정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면 서당에선 누구나 다 배워야 하는 검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체력이기 때문이죠. 검도 연습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는 것 또한 교육이라죠. 막내인 인규와 하랑이도 형들을 따라 감기지 않는 눈을 꾹 감으며 애써봅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던 지환이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라 졸음이 몰려와서일까요? 이젠 아예 꿈나라로 간 모양입니다. 그냥 명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 그냥 이렇게 하는데 혼자 소리를 생각해. 그렇게 명상하다 보니까 양 한두 마리가 지나가고 갑자기 꿈새가 펼쳐졌어. 꿈속을 헤매던 명상의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있어. 드디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자, 허리 컷. 초록 컷. 허리 컷. 부박 컷. 아이들의 검도 스승이자 큰 훈장님의 셋째 아들이기도 한 해암 훈장님. 이미 여러 검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공인 4단의 실력자입니다. 이번에도 검도 대회 출전으로 며칠 서당을 비웠던 터라 아이들은 연습을 쉬어야 했죠. 그러다 다시 시작한 연습이 반가운 아이들. 언제 졸았나 싶게 씩씩하게 죽도를 휘두릅니다. 사실 서당 아이들의 실력은 검도를 하는 이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합니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거둔 지도 수년째. 심지어는 서당 아이들끼리 결승전에서 맞붙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몸풀기가 끝나고 이젠 본격적인 대련 시간. 대련에 앞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혼자서 쓰기엔 어렵죠. 훈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냐고 쓰는데 일로 와. 자리에 앉아 무릎 꿇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딱 걸어.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끝까지 이렇게 딱 집어넣고 집어넣었으면 딱 내려서 당겨. 알겠어? 당겨. 당겨졌지? 근데 원래는 끈이 딱 돌아가면 안 된다. 한 대씩 깔끔하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 성진이도 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써봐. 꽉 묶는다 너. 울지 마. 잠깐만. 됐어? 잠깐 다시. 으악. 줘요? 안 죽어. 친형제는 아니어도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들. 함께 생활하며 배려를 몸에 익힙니다. 그런 거 잘해 기특해요. 근데 그게 서당 아이들이니까 좀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차이가 일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서당에서도 오래 지내놓으니까 서로 속도 알고 뭐 정말 잘못하면 잘못할 때 뭐라고도 해요. 하면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소리 들을 죄송합니다 하고서 딱 바로 인정도 하고. 그런데 서로 성격을 아는 거죠. 친구 관계가 아니어도 부부 관계가 아니어도 형제 관계가 아니어도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바르게 성장했을 때 예, 제가 보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도 낯설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생활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배려라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당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투게 되거나 자꾸 이제 큰 소리가 나거나 하면 혼나기도 하고 또 그걸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런 일은 좀 적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양보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같은 피를 나누진 않았어도 형제자매와 다름없이 지내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자연스레 배우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하루하루 어른스러워집니다. 세찬 비와 함께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어김없이 등장한 훈장님. 늘 들어왔던 기상알림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기상 빨리 일어나라.
훈장님의 재촉에도 아직 눈곱처럼 달라붙어 있는 잠. 하지만 기특하게도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냅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친구는 깨워주기까지 하죠. 누구냐 안 일어난 거. 집에 계신 부모님이 봤다면 참 기특해할 정도로 할 일을 척척 해내는 아이들입니다. 대충 쉬어. 차렷. 자 해봐. 양 왼발 땅 짚고 팔 구부리고 하나 둘셋 왼발 아승수 손 짚고 일어나. 서당은 뭐냐면 인성교육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큰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얼른 못 받아주는데 어린애들은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빨리 받아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시켜보면 어렸을 때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게 아나 모르나 어렸을 때 자꾸 하면은 그의 머릿속에 입력이 돼. 그래서 학이 성인이 보이라.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금수나 똑같아. 배워야 나서 어렸을 때부터 크면 안 배우면 똑같으지. 배우는 것은 사람을 되는 근본이라. 작은 동산 위에 올라보면 우리 학교 한눈에 다 보이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이